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해요. 지난주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명절 이후라 그런지 수업이 조금 몰려서 약간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팠던 건 아닌데 그래도 허리를 다치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른 병원에도 다녀오고 이번 주에는 무리하지 않고 잠도 푹 자고 잘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학생분께서 체험 수업을 들으러 와 주셨는데요. 저에게 수업 스케줄을 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고 와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랑 만나고 또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리하지 않고 나를 잘 돌보면서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서 수수료도 많이 떼이고 있고 또 영어랑 일본어랑 한국어 모두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수수료가 덜 떼일 수 있게 제 홈페이지도 얼른 만들고 그리고 무리해서 많은 수업을 하지 않고 한국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꿈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나요? 오늘 그래서 이 꿈은 왜 꾸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꿈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꾼 꿈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늘 꾼 꿈이 딱 기억나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간 나쁜 꿈, 악몽을 조금 더 자주 꾸는 것 같아요. 악몽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건 아닌데, 잠을 잘 때에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꿈에서는 몸이 좀 더 무겁고 몸이 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열심히 저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몸이 빨리 안 나아가거나 아니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뭔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나쁜 꿈, 악몽들을 꾸고 나서는요, 일어났을 때 기분이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거 그냥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많이 나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꿈도 얼마 전에 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알고 보니까 옥탑방이 있었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옥탑방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옥탑방이라는 건 옥상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이 옥상에 있는 작은 방은 하늘과 가깝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가난한 대학생들이 여기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탑방 앞에는 옥상이 있는데 이 옥상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옥탑방에 친구들을 불러서 이 옥탑방 앞에 있는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텃밭을 기르기도 합니다. 텃밭이라는 건 채소를 기르는 작은 밭인데요. 한국에서는 베란다나 아니면 이런 옥상에 텃밭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은 보통 정원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란다나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데 보통 키우기 쉬운 상추나 아니면 토마토, 고추 이런 채소들을 많이 기릅니다. 옥탑방에서만 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집에 옥탑방이 있으면 그건 너무 좋잖아요. 제가 못 봤던 어떤 문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옥탑방이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나중에 따뜻해지면 친구들 불러서 삼겹살 파티 해야지 생각도 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텃밭도 만들고 나중에 밤하늘 아래에서 요가를 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 막 행복한 상상을 이것저것 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상상만 하다가 꿈을 깨고 말았어요. 이렇게 꿈을 깨고 나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악몽보다도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나서 허무한 기분이 더 싫더라고요. 근데 이런 꿈들은 도대체 왜 꾸는 걸까요? 사실 이런 꿈들을 왜 꾸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과학자들이 이런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죠. 그 의견 중에 하나는 그냥 꿈이라는 건 단순히 깨어있을 때 보았던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으로 햄버거를 배달해서 먹기로 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햄버거를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짜증이 좀 났지만 그래도 짜증을 잘 가라앉히고 햄버거를 맛있게 먹기로 합니다. 햄버거를 먹다가 함께 배달 온 콜라 캔을 딱 땄는데 콜라가 쫙 뿜어져 나온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이 배달원이 급하게 오느라 콜라를 좀 흔들었나 봐요. 그래도 이 콜라를 얼른 닦고 그래 좀 남아있는 콜라랑 햄버거랑 맛있게 먹고 자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햄버거를 잘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유튜브를 좀 봤는데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주선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주선 되게 멋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햄버거 배달원이 됐습니다. 햄버거 배달원이 돼서 얼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려고 했는데 가게에 우주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주선을 타고 배달을 나갑니다. 근데 급하게 배달을 가다가 깜빡하고 콜라를 두고 온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콜라는 없고 햄버거만 있습니다. 이 고객이 이걸 보고서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콜라가 없잖아요. 라면서 짜증을 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비를 자세히 봤더니 비가 검은색이에요. 네, 비가 콜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일은 현실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꿈이라는 게 낮에 보았던 이미지들이 막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꿈을 한국에서는 개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꿈을 꾸고 나서는요, 아, 나 개꿈 꿨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분 나쁜 악몽을 꾸고 나서 찜찜해하는 친구에게 에이, 걱정하지 마. 그거 다 개꿈일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옥탑방을 꿨던 날도 낮에 학생이랑 옥탑방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꿈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꿈에서는 그래서 온갖 실수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깜빡하고 두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자주 꾸는 꿈 중에 바지를 깜빡하고 안 입고 오는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꿈 꾼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바지를 깜빡하고 안 입고 나오거나 치마를 깜빡하고 안 입고 나오는 꿈을 꾼 날에는 한 번 더 거울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제대로 입은 거 봤지? 뭐 빠뜨린 거 없지? 하면서요. 이렇게 꿈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습해 보게 하고 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꿈속에서는 아,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후회를 하고 나서 깨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다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리셋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사고가 나면 현실에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볼까? 하는 고민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소라는 것은 뭔가가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좀 괜찮아지는 게 해소이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진 건 아니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이 해소될 수도 있겠죠?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친구가 어떤 위로나 조언을 해주면 그 고민이 스르르 사라져서 해소가 될 때도 있죠. 이렇게 누군가 위로해 줬을 때도 마음이 해소될 수도 있지만 꿈을 꾸고 나서 힘든 마음이 해소가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을 막 때리고 싶었던 적 없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를 진짜로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 이 감정을 해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그 사람을 직접 때리거나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벌레나 괴물 아니면 어떤 건물 같은 걸 때리고 부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이렇게 꿈속에서 뭔가를 죽이거나 부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개운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화라는 감정이 꿈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꿈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몬스터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12살짜리 소년 코너입니다. 코너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코너는 엄마랑 단 둘이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크게 아파서 엄마가 곧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나 힘든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심지어 왕따까지 당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걸 왕따라고 하죠. 코너는 학교에서 왕따까지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런 와중에 꿈에 괴물이 나타나서 코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근데 이 3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너도 네 속마음을 얘기해줘야 돼. 3가지 이야기를 갑자기 왜 들려준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내 속마음을 말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의 속마음이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코너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속마음 같은 거 없다.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괴물은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괴물이 해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하고 막 정신없기도 하고 무슨 말을 대체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코너는 이 3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마음도 더 잘 알게 돼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코너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대체 괴물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이 코너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지기도 했고 좋은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스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꿈은 이런 괴물의 이야기처럼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지 싶지만 다 들어보고 나면은 약간 어떤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꿈 내용들이 워낙에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막 내가 하늘을 날기도 하고 하늘에서 콜라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막 우주선을 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내 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 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꿈을 해석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걸 해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꿈을 해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꿈을 해몽을 해보면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이런 좋은 의미의 꿈은 길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론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꿈도 있겠죠.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꿈들은 흉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흉몽이랑 악몽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몽이라는 건요, 내가 꾸고 나서 좀 기분이 나쁜 꿈 있잖아요.
괴물이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깜빡하고 중요한 걸 두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악몽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것을 상징하는 꿈, 이런 것들이 나온 꿈을 꾸고 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꿈을 흉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몽을 꾼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흉몽인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쁜 일이 꼭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좋은 꿈, 길몽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의 유명한 길몽은 돼지 꿈이에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선 돼지 꿈 꾸고 나면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한국에서는 돼지 꿈 꾸고 나면은 약간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꿈을 엄청 믿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꿈에 돼지가 나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권을 한번 사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꾸고 나면 나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흉몽 중에서 유명한 꿈도 있어요. 바로 이가 빠지는 꿈이에요. 특히 위에 있는 이, 윗니가 빠지는 꿈을 꾸면 나보다 나이가 더 있는 위의 사람들,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같은 위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아랫니가 빠지는 꿈을 꾸면 나보다 아랫사람, 동생이나 자녀 같은 아랫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무섭죠.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다 미신,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라는 믿음일 뿐인 미신이니까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이 빠지는 꿈은요, 자신감이 너무 없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꾸는 꿈이래요. 이런 꿈을 꾸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좀 더 편안히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 걱정이 되신다면 가족들에게 한번 잘 지내냐고 안부 전화를 한번 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고 나면은 괜히 연락을 한동안 안 했던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태몽이라는 걸 꾸기도 합니다. 태몽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아기가 생기기 전에 아기가 이제 곧 나올 거다라고 알려주는 꿈이에요. 그냥 꿈속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과일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이 나에게 쏙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요. 한국 사람들은 곧 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꼭 내가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내 친구에게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복숭아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에게 복숭아를 주게 되는 꿈, 이런 꿈을 꾸고 나서는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 보고 싶어져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혹시 좋은 소식 없니?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건 혹시 아기 생기지 않았니? 이런 느낌이에요. 아기 생겼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약간 돌려서 혹시 좋은 소식 없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꼭 임신하는 엄마가 아니어도 친구나 가족이 태몽을 대신 꿔주기도 한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태몽은 보통 과일이나 동물인데 어떤 과일,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나 미래를 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태몽인 아이는 나중에 유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태몽인 아이는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과일이나 동물마다 그 아이의 성격이나 미래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다 미신이긴 하지만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태몽을 꿨으니까 이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의 태몽은 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알록달록한 예쁜 뱀이 엄마의 치마에 쏙 와서 안겼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뱀은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혹시 이런 태몽이 있나요? 태몽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엄마에게 나를 낳기 전에 꾼 꿈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좀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이런 해몽이 있나요? 여러분들 나라만의 신기한 해몽이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들 남은 하루 편안히 보내시고요. 밤에는 다들 좋은 꿈 꾸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